jQuery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무 강의는요, jQuery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 이후에 나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jQuery 내용들을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유용하고 다방면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jQuery의 유형들을 실습해보면서 이번 강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페이지를 꾸밀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라도 내비게이션, 즉 메뉴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한 메뉴 리스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제작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지만 jQuery 코드를 이용한 이러한 문서를 제작을 하실 때에는 폴더와 파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 역시 보시면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불러오고 있죠. 여러분도 이러한 파일을 외부 경로를 이렇게 불러오시고자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파일과 폴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jQuery 강의와 비슷한 폴더 구조로 저는 이미지에다가는 강의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 요소들을 저장을 해두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jQuery라는 폴더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이나 패트 파일, CSS 파일을 넣어두는 그런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할 파일의 내용들은 바깥에다가 빼놓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폴더 구성이 끝났다면은 실습을 진행을 해 보셔야겠죠. 자, 첫 번째 메뉴에 대한 실습으로는 현재 보시는 이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스크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정된 메뉴에 대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스크롤을 변경해도 이 위치가 변하지 않죠. 이러한 고정된 메뉴 리스트들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숨어져 있는 리스트들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컬러풀한 메뉴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플러스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마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디 내부에다가 이렇게 메뉴라는 아이디를 가진 리스트 UL 요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각각 이렇게 li 요소, 메뉴에 대한 리스트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UL 리스트들이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아까처럼 그 알록달록한 디자인을 꾸며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이 바디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색상과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로 고침 해보시면은 폰트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메뉴에 대해서 조금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포지션을 픽스드 값으로 주고 있고요. 상단으로 20픽셀만큼 떨어진 곳에서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면 이렇게 상단에서 20만큼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거면 뭐 앱솔루트 값을 사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픽스드 값을 사용했느냐, 그 부분은 바로 스크롤에 대해서도 이 메뉴를 아예 고정시켜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의 전체 높이를 우리가 2000픽셀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 세로 고침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런 스크롤이 생기게 되잖아요. 높이가 아주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메뉴에 대해서 픽스 값을 주셔서 고정 값으로 지정을 해주셨다면은 이 스크롤을 움직이셔도 고정된 이 메뉴의 값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죠. 그런 메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픽스 값으로 준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픽스 값이 아닌 앱솔루트, 그냥 일반적인 이 값을 주셨다면은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메뉴가 생성이 안 되고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이러한 메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픽스 값을 준 거고요. 이 메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로 출력될 수 있게 Z인덱스 값을 아주 크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에 대한 볼륨 기호를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스타일을 논값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진과 패딩을 모두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해 보시면은 볼륨 기호들이 없어지고 마진과 패딩을 0으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으로 우리가 탑 값을 20픽셀 준 거 빼고는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의 왼쪽과 위쪽으로 딱 달라붙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트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리스트들에 대한 넓이를 가장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따닥따닥 붙어있던 리스트들이 약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마진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 해보시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이 픽셀만큼 마진 적용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i 부분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다면 여기 a 요소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내부에 li 내부에 a가 있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CCC 회색깔로,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 메뉴의 배경색과 색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부분이 버튼이라고 하기엔 아직 좀 그렇죠. 넓이도 너무 좁고, 그리고 이 밑줄도 좀 거슬리고요. 그래서 그 밑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넓이가 너무 좁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블록 값과 함께 요소의 넓이를 넓혀주도록 할게요. 자, 세로 고침 해보시면 넓이가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만큼 넓어졌고요. 밑줄도 삭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버튼에 패딩을 조금 주셔서
조금 통통하게 만들어 줘야겠어요. 이 부분에다가 패딩 값을 상단, 하단, 왼쪽에 각각 10픽셀씩 주도록 할게요. 세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뚱뚱해진 버튼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아까 보셨듯이 약간 모서리 둥글기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값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3의 보더 레디오스 속성이죠. 오른쪽 아래와 오른쪽 위의 모서리를 각각 20픽셀만큼 둥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A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1픽셀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오퍼시티 값을 0.6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 잡혔고요. 이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컬러풀한 색상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작업을 한꺼번에 붙여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 부분을 붙여 넣어줬습니다. 각각의 A 요소에 백그라운드 속성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기본 사항에다가 이제 우리는 jQuery 코드를 구현해서 메뉴를 아까처럼 숨겨주고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에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메뉴들을 왼쪽으로 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진 레프트 속성을 이용해서 내용을 숨겨주도록 해볼게요.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오셔서 스크린 내부에 이러한 내용을 붙여 넣어 줄게요. 자, 메뉴에 A 요소를 셀렉터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실습해봤던 이 CSS 메소드를 사용해서 마진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85픽셀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진 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소가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세로 고침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오른쪽 꽁지만 남기고 왼쪽으로 다 숨어버린 그런 모양이 되었죠. 자, 이러한 내용을 초기 값으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 각각의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해당 메뉴가 출력될 수 있는 그 내용을 꾸며줘야겠죠. 우리가 jQuery 강의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던 이 오버라는 이벤트를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는 이벤트는 아시다시피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의 함수 부분 하나, 그리고 마우스 아웃 했을 때의 그 실행 함수 부분 하나, 이렇게 총 두 가지의 함수를 적어주셔야겠죠. 이러한 오버 함수에다가 저는 가장 먼저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실행된 이 내용들을 함께 붙여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오버된 해당 li 요소에서 a 요소를 찾아와서 이 부분에 셀렉터로 지정을 해주고 있죠. 자, 그 a 요소를 찾아와서 애니메이트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진 레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CSS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초기 값을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85픽셀로 지정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래 값인 마이너스 1픽셀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속도 값으로는 0.3초라고 지정을 해 준 상태네요. 자, 이러한 내용을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마진이 마이너스 1픽셀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주셨다면은 이제 마우스 아웃 할 때의 이 내용들도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붙여다가요.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죠. 마우스 오버됐을 때 이 초기 값처럼 메뉴들이 숨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85라고 재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우스가 아웃되었을 때는 다시 메뉴가 숨는 형태로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세로 고침해서 이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요. 다시 아웃을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메뉴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런 특별한 메뉴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부수적인 메뉴를 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 실습하신 내용들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러한 메뉴를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들어 볼 메뉴들 중에 하나는 자, 보시다시피 버블 형태로 출력되는 그러한 메뉴 부분을 제작을 해 볼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죠. 자, 이러한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메뉴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비눗방울 부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처럼 원이 부풀어 나면서 이렇게 메뉴들이 하부 메뉴들이 출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른 메뉴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메뉴의 경우에는 약간 그 HTML 마크업 부분과 CSS 내용들이 살짝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어려울 거 없으니까 내용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우선 바디 내부에다가 이렇게 좀 긴 내용의 문서를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타이틀로서 보였던 이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각각의 메뉴 리스트들을 전체 묶어놓은 메뉴라는 div도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이 첫 번째 메뉴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두 번째에 대한 메뉴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세 번째 내용, 그리고
마지막 메뉴 부분에 대한 내용 총 4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각각의 구성되어진 메뉴의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미지를 일단 불러온 경로에서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각각의 클래스는 서클이라고 통일되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작은 동그라미, 그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A 요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뉴 네임을 이렇게 AC2 요소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내부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 출력되는 그 서브 메뉴들을 이렇게 UL과 LI 부분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세로 고침해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윗부분, 이 부분에서 지정을 해준 내용이 되겠고요. 각각의 이게 첫 번째 메뉴,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메뉴,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메뉴로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구성된 요소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또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요소에 대해서 마진과 패딩을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타이틀에 대한 내용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틀에 폰트적인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폰트 패밀리와 폰트 사이즈,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지정해 주고 있죠.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 부분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위치값도 살짝 잡아줘야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이용해서 탑으로부터 70만큼, 레프트로부터 30만큼 떨어지도록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앱솔루트 절대값의 형태로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 타이틀 내부에 스팬 요소가 존재하네요. 그 요소에 대해서만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타이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정을 해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메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메뉴라고 이런 내용으로 CSS를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에 대한 내용은 일괄적으로 붙여 넣어주죠. 글꼴의 형태,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굵기, 그리고 자간 설정까지 한 번에 해준 부분이고요. 자, 세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뉴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메뉴 전체적인 내부에 각각의 메뉴들이 있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각각의 메뉴들은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RGO 3번, 4번, 1번, 2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클래스인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먼저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개별적인 클래스명을 사용하셔서 이 나머지 위치 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RGO 1, 2, 3, 4번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정의가 되었고요. 자,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위치가 잡혀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다면 이 내부 자식 요소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적용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있는 이 첫 번째 자식 요소, 이미지 요소에 대해서 CSS를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사용해서 위치 값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이 이미지 자체가 절대값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요소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솔루트 값을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값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0이 아니라 50만큼 주도록 할까요? 너무 작으니까요. 이렇게 넓이 값과 높이 값을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오퍼시티 값을 0.1로 아주 연하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내용들이 줄어든 채로 아주 연하게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이미지, 서클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숨겨주듯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A 요소가 존재하네요. 근데 이 A 요소를 보시다시피 모든 A 요소가 아이콘이라고 클래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죠. 아이콘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A 요소에 대해서 절대값을 이 위쪽에 이 부분과 똑같이 주고 있네요. 같은 위치에 생성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현재 이 아이콘이라는 A 요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빈 요소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주셔도 별다른 표시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넓이값과 높이값으로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그 영역에 대해서 배경 컬러를 깔아주고 있죠. 자,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네모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 바로 CSS3 속성인 보더 레디우스 값을 주시면 되겠죠. 이 넓이와 높이의 반값인 25픽셀만큼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자, 이러한 형태로 원처럼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제가 이 A 요소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색상과
이 원에 대한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회색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상을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각각의 메뉴 A 요소에 대해서 색상을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번에도 한꺼번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메뉴에 아이콘이라는 A 요소가 있다면으로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색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콘으로 사용되는 이 A 요소에 대한 내용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H2 요소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다듬어 주도록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아이템 내부에 H2가 있다면으로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값과 사이즈 값을 변경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위치 값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지션 앱솔루트 값으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래에 오른쪽으로 흰색의 그림자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자는 대문자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어퍼케이스 값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여기 그림자도 출력이 되고 있고요. 위치도 이렇게 잡혀진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2에 대한 요소까지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이 내부의 서브 메뉴가 될 UL 요소에 대해서만 디자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할까요? 아이템 내부에 UL이 존재한다면 가장 먼저 볼릿 기호를 없애주고요. 위치값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으로 UL 요소 내부에 A가 있다면으로 해서 들어가야겠죠. A 요소에 대해서는 늘 그랬듯이 이렇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 밑줄을 삭제시켜 주도록 하고요. 텍스트 사이즈도 조금 변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조금 바꿔주도록 할까요? 555로 지정을 해 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텍스트 섀도우를 사용해서 텍스트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러한 내용을 하나 더 붙여 넣어주도록 할게요. 각각의 A 요소들이 왼쪽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플로트 레프트 값을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각각의 A 요소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오버라는 가상 요소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컬러 값이 555로 되어 있던 내용을 FF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렇게 색상이 변경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jQuery 내용들을 꾸며주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 서브 메뉴에 대한 내용 있죠. 이 부분을 숨겨주고 시작을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논값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 UL에 대한 서브 메뉴 부분이 사라지겠죠.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는 jQuery에 대한 코드를 구현해 줄 차례예요.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오셔서 이 스크립트 내부에 오버에 대한 이벤트를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내부에 div, 그 요소에 대해서 오버 이벤트를 해주고 있죠. 메뉴 내부의 div람은 각각의 리스트들이 될 이 4개의 div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div에 대해서 오버 이벤트를 가장 먼저 구현을 해준 부분이고요. 가장 먼저 마우스 오버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마우스 오버되고 있는 그 div에 대해서 엘리먼트의 약자를 딴 el이라는 변수로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변수를 사용해서 이러한 식으로 애니메이트 함수를 구현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자, 해당 마우스 오버한 div에서 서클 내용을 찾아옵니다. 서클이라 함은 우리가 이미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 두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찾아와서 애니메이트 함수를 적용을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떠한 CSS 속성을 이 애니메이트 함수로 구현을 시켜줄 거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서클 부분에 대한 넓이와 높이 값을 바로 이 부분에서 50, 50으로 지정을 해 두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199픽셀만큼으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세로 고침을 해 보신 다음에 이러한 메뉴에 마우스를 오버를 하면은 현재는 오퍼시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넓어지고 높아진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퍼시티를 아까 0.1로 해줬기 때문에 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오퍼시티 값을 0.8로 만들어 주시면은 세로 고침하셨을 때 좀 잘 보이는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해준 이 아이콘 부분과 좀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값을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탑과 레프트 값을 각각 마이너스 25픽셀만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넓이가 커짐과 동시에 탑 값과 레프트 역시 적용을 받아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 애니메이트 함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자값이 존재했었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 CSS 속성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었다면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속도값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징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징 효과는 isOut 100이라는 효과예요.
자, 이 효과는 이 애니메이트 함수가 기본적으로 구현해주는 그 이직 효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펙트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이 jQuery 파일 아래에다가 이 이펙트 파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이자업백이라는 이직 효과가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로 각각 속도값과 이직 효과를 구현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트 함수의 마지막 인자값으로 우리는 이러한 콜백 함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된 이 콜백 함수는 이 서클이 애니메이션 되는 이 부분이 모두 끝난 후에 실행되는 값이겠죠. 자, 가장 먼저 해당 div의 분모 요소, 그리고 그 분모 요소의 자식들 중에 ul이라는 요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ul은 보시다시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준 서브 메뉴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부분을 출력을 해 주려고 이렇게 페이드 인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 물방울 이미지의 서클 이미지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서브 메뉴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이런 서브 메뉴가 생성이 되고 있죠. 다른 데에 마우스 오버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도록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버에 대한 내용은 모두 지정을 해 주었고요. 이제 이 부분 마우스 아웃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가장 먼저 똑같이 엘리먼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에는 이 이미지 부분이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우스가 오버를 할 때는 그 반대로 이렇게 UL에 대한 부분 먼저 삭제되도록 페이드 아웃 함수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서클에 대한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변경되었던 이 서클이라는 내용을 본래 값으로 다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퍼시티 값을 0.1로 다시 되돌려주고 있고요. 탑 값과 레프트 값은 다시 기본 자리로, 그리고 넓이와 높이 역시 원래 높이와 넓이였던 50픽셀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다면 세로 고침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버 했을 때는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고 마우스 아웃 했을 때는 이렇게 서브 메뉴와 이미지가 다시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물방울 형태의 메뉴를 제작을 해 보았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 H2 요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조금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서 변경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을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자, div 내부에서 h2 요소를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그 요소에 active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마우스를 아웃했을 때는 그 해당 active라는 클래스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ctive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 삭제를 시켜주셨다면 이 active에 대한 CSS 내용을 적용을 시켜주셔야겠죠. 이 상단으로 올라오셔서 자, 이렇게 h2에 대해서 active 값이 설정이 되었을 때에는 검정색으로 지정되어 있던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림자 또한 변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서 이렇게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됨과 동시에 이렇게 색상이 바뀌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역동적인 형태로 구현이 되는 이런 비눗방울 모양의 메뉴를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습해볼 파일의 완성작이 바로 이 페이지인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메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바처럼 메뉴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메뉴 리스트들이 이렇게 가로로 존재가 하고 있죠. 그 메뉴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렇게 블럭이 내려오듯이 효과를 주고 있고요. 마우스를 아웃했을 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오셔서 해 주셔야 될 일은 이러한 바디 내부에 마크업 요소를 붙여 넣어 주시는 일이죠.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부분에 올이라는 div가 감싸고 있고요. 그 내부에 아까 보셨듯이 잠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h1 요소, 그리고 직접적인 이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id는 삭제를 시키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형태로 마크업을 해주셨다면 세로 고침하셨을 때 이렇게 심플한 요소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요소에다가 CSS 내용을 적용을 시켜 주셔야겠죠. 가장 먼저 바디에다가 일괄적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색상과 여러가지 포트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세로 고침해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변경이 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올이라는 div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이 값을 700픽셀로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뉴들이 중앙동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토 값을 주고 있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을 이렇게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은 700픽셀만큼의 이러한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에 내부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셔서 이렇게 패딩 값을 20픽셀만큼 주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요. 이제 이 메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끝났으면 이 H1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메뉴라는 div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ll이라는 div 내부에 메뉴가 있다면 높이 값을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바가 완성이 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메뉴 내부에 UL 요소가 있다면으로 해서 들어가야겠죠. 자, 한 번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뉴 내부에 UL 요소가 있다면 볼륨 기호는 모두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고요. 패딩과 마진을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 메뉴 요소에 딱 달라붙은 형태로 여백이 모두 사라졌고요. 볼륨 기호 역시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LI가 있다면으로 해서 들어가야겠죠. 자, 우선 이렇게 세로로 출력되고 있는 메뉴에 대해서 괄호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플로트 레프트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는 모양의 메뉴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li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플로우 히든 값을 주도록 하고요. 자, 현재는 이렇게 위로 붙어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가로 영역에 대해서는 중앙 정렬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 세로 영역에 대해서도 중앙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로 영역에 대해서 중앙 정렬하는 방법,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해주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서 중앙 정렬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높이, 즉 세로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 정렬을 해주려면 이렇게 라인 하이트 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45픽셀로 준 이유는 우리가 상단에서 높이 값을 45픽셀로 줬기 때문이에요. 높이 값과 라인 하이트 값을 같게 적용을 해주시면 중앙 정렬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중앙 정렬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가로 요소에 대해서 왜 각각 중앙 정렬 센터로 정렬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각각 부분에 대해서 넓이 값을 따로 지정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앙 정렬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li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정을 해주셨다면 마지막 부분, 이 a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은 양의 내용을 붙여 넣어 줬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렐러티브 값을 주고 있고요. 이 A 요소의 넓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록 값을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넓이와 높이 값을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을 적용을 시켜 주었고요. 세로 고침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넓이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적용을 해주었던 그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값이 제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변경을 해주어야겠네요. 이 위치도 삭제를 시켜줘야겠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즈라던가 굵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적용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 밑줄도 삭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로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기본상으로 해서 내용을 구현시켜 주도록 해볼게요. 자, 스크립트 내부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이러한 값을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내부에 li 내부에 a에다가 랩 이너라는 메소드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될 랩 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셀렉터로 지정된 요소의 자칭 요소를 괄호 내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 A 부분의 텍스트,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텍스트를 out이라는 클래스를 지닌 스팸 값으로 감싸주는 게 되는 거네요. 자, 이러한 코드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A 요소 내부의 텍스트를 이러한 스팬으로 감싸주는 거니까요. 자, 이러한 형태로 변경시켜 줄 수 있도록 랩 이너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 주신 다음에 하나의 코드를 더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각각의 A 요소 총 5개가 존재하는데 그 A 요소에다가 반복적으로 이 치문을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셀렉터를 생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스팬 요소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클래스는 오버라고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텍스트로서 각 A 요소의 텍스트 내용,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append to 함수를 이용해서 this라는 요소의 내부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this가 A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A 요소가 되니까 이 A 요소의 내부의 가장 마지막 자식 요소로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현재는 위에 이 코드로 인해서 이 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러한 스팸 값을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것을 A 요소의 가장 마지막 자식 요소로 돌려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스팸이 2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대신 여기서 사용된 클래스는 out이 아니라 오버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2개의 코드로 인해서 이 A 내부에 조금 복잡한 형태로 스팬이 2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이 A 태그 내부에는 스팬이 2개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한 형태를 이 문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팬이 2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스팬, 두 번째 스팬, 그리고 이 두 번째 div에 대해서도 첫 번째 스팬, 두 번째 스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스팬이 깨지는 것을 조금 변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위에 CSS로 올라오셔서 이러한 내용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내부에 스팬, 두 개의 스팬이 있다면 모두 왼쪽 위로 딱 붙는 위치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넓이 값을 함께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인 내용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현재 보시면 두 개의 스팬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 같은 위치에 우리가 절대값을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스팬에 대한 내용을 우선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의 CSS를 더 적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오버라는 클래스를 가진 스팬 요소에 대해서, 오버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나중에 지정해 준 이 스팬 요소였죠. 그 요소에 대해서는 탑 값을 45만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45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바의 높이와 같은 45픽셀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이 부분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방금 탑 값을 지정해 준 오버라는 스팬에 대해서는 여기 바로 메뉴 위에, 그리고 아웃이라는 스팬 요소는 이 메뉴 위치 그대로 이렇게 나란히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세로 고침에도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여기 겹쳐져 있던 글자들이 이동을 해줌으로써 조금 연하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스팬에 대한 위치까지 지정을 해 주셨다면 오버 이벤트를 구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A 요소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아웃 요소는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요소였죠. 그 아웃 요소에 대해서 애니메이트 함수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탑 값을 45픽셀만큼 줌으로써 이렇게 내용이 아래쪽으로 밀려나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아웃했을 때는 다시 그 내용이 본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탑 값을 0픽셀로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아웃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스팬 요소가 아래로 빠르게 내려가고요. 마우스 아웃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아웃에 대한 스팬 요소는 지정을 해 준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버라는 클래스를 지정해 준 스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는 이 위에 존재했었죠. 이 위에 존재하던 오버라는 클래스를 가진 스팬 요소에 대해서 탑 값을 0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버는 방금 전에 탑 값을 마이너스 45픽셀로 줌으로써 위쪽으로 숨겨준 상태였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마우스가 아웃되었을 때는 다시 본래의 45픽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는 이 본래의 메뉴 위치에 존재했던 아웃 메뉴가 아래로 내려가고 오버 메뉴가 위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마우스를 뗐을 때는 아까 아래로 내려갔던 아웃 메뉴가 다시 위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오버 메뉴 역시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총 2개의 스팬이 사용된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주셨다면 한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가셔서 이 오버라는 스팬 요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상과 컬러를 따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통해서 구현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은 색상과 컬러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마우스 아웃을 했을 때는 다시 본래 색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형식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깔끔한 그런 메뉴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실습은 jQuery 실습 파일 02번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메뉴를 하나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완성할 작품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의 상단으로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이 상단 부분이 펼쳐지면서 출력될 수 있는 이러한 메뉴가 되겠네요. 이러한 마우스 오버 효과도 구현이 되고 있고요. 이 X 같은 경우에는 다시 클릭을 하면은 이 서브 메뉴가 초기값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서 슬라이드 되는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여기 바디 내부에다가 요소를 생성해 두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긴 양의 코드가 붙여 넣어졌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브바라고 해서 이런 div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상단에서 보셨던 그 검정색 서브바가 있잖아요. 마우스 오버함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했던 그 서브바요. 그 부분이 될 내용이 바로 이 서브바라는 div가 되겠고요. 자, 해당 리스트들을 전부 감싸고 있는 요소를 이렇게 랩이라는 요소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이렇게 메인 핸들이라고 하나 제작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UL 목록을 사용해서 각각의 메뉴들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UL I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인 리스트라고 지정을 해뒀고요.
그 탭에 각각 메인 메뉴들 있죠? 그 부분이 이렇게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메인 메뉴를 마우스 오버했을 때 출력될 서브 메뉴들을 다시 UL 목록을 작성을 해서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꽤나 복잡한 다단의 구조지만 하나하나 잘 살펴서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 메뉴들이 될 UL 요소는요, 서브 리스트라고 클래스명을 지정을 해둔 상태고요.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지막에 출력됐던 그 X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li 요소로 하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클래스를 클로즈라고 지정을 해둔 상태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지금 메뉴가 작성이 되었고요.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에 들여쓰게 된 이 부분은 메인 메뉴들이 되겠고요. 이 부분, 이 하얀 목록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브 메뉴가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둔 상태고요. 이러한 내용에다가 하나하나 jQuery 코드라던가 CSS 속성을 적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스타일 내부에다가 HTML과 바디에다 기본적인 내용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배경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넓이와 높이는 모두 100%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이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서브바는 우선 넘어가고요. 이 랩 부분, 모든 내비게이션 메뉴들을 감싸고 있는 이 랩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 넣어줬습니다. 넓이는 700픽셀만큼 지정을 해주었고요. 700픽셀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진형 오토로 지정해주고 있죠.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지만 700픽셀에 대해서는 중간 정렬이 된 상태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랩 부분 다음에 메인 핸들이라는 div가 존재하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메인 핸들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두고 있고요. 넓이는 480픽셀만큼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넓이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그라운드 속성을 적용을 해볼까요?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480픽셀만큼의 넓이가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하얀 배경의 메인 핸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까 마우스 오버를 적용해 주었던 그런 메인 메뉴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자체가 디자인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아래쪽으로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CSS3 속성의 보더 레디오스 속성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래 왼쪽과 아래 오른쪽에 10픽셀만큼의 둥글기를 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아래가 이렇게 둥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인 핸들 부분에 대해서 CSS 내용을 적용을 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겠네요. 메인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높이가 너무 높죠?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신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우리가 방금 지정해줬던 이 높이값만큼 내용이 변경이 되었고요. 현재 보시면은 이 안의 내부가 너무 좁기 때문에 패딩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딩을 이쪽으로 10픽셀, 왼쪽으로 15픽셀만큼 지정을 해 주었어요.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패딩 값이 적용이 되었고요. 자, 우리는 방금 여기 UL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으니까 다음으로는 li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겠죠. 한꺼번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리스트 내부에 li가 있다면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의 li뿐만 아니라 여기 서브 리스트에 대한 li 이 부분까지 모두 디스플레이 인라인이 적용이 되겠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가로 요소로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 확인을 해보시자면 세로 고침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가로 정렬이 돼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 요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한 번에 붙여 넣어줄까요? 메인 리스트에 li 내부에 A 요소들이 있다면으로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이 폰트에 대한 내용이죠. 폰트를 대문자로 지정을 해주시고 여러가지 폰트 사이즈라던가 밑줄과 그리고 컬러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글씨체와 색상이 변경이 된과 동시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각각의 A 요소에 대해서 약간의 패딩 값을 줌으로써 조금 거리를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딩 값을 10픽셀만큼 줄게요. 계속 보시면 이렇게 10픽셀만큼 여유가 생긴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홈이라는 메뉴가 약간 중앙 정렬이 안 되고 있네요. 조금 아래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위치 값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값을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포지션 렐러티브 값으로 요소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위치 이동을 시켜주고 있고요. 탑 값을 마이너스 2픽셀만큼 줌으로써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도록 만들어줬네요.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아주 살짝 위로 마이너스 2픽셀만큼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브 메뉴에 대해서는 가로 정렬이 되었는데 이 메인 메뉴에 대해서는 왜 가로 정렬이 안 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이 메인 메뉴에 대해서는 하위 메뉴로 이런 서브 메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로 정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서브바, 이 서브 메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처음에 간과하고 지나갔던 이 서브바에 대해서 지정을 좀 해볼까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서브바에 대한 내용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위치한 이 서브바의 경우에는 높이를 10픽셀만큼 그리고 배경 색상을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세로 꽂힘에서 보시면 여기 가장 위에 딱 달라붙은 이러한 하나의 바가 생성이 된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UL 리스트 서브 메뉴가 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메인 리스트 내부에 li 내부에 서브 리스트 내부에 li 내부에 또 a가 있다면 좀 긴 셀렉터가 됐네요. 지금 A 요소에 대해서 컬러를 좀 변경시켜주고 있어요. 흰색으로요.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서브 메뉴에 대한 내용들이 텍스트 색상이 흰색으로 변경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버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가상 클래스를 하나 적용을 시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버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마우스가 오버 됐을 때에는 이런 색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색상이 노란 색상으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이 서브 메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위치를 변경시켜 줘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둘 순 없잖아요. 자, 아까도 좀 보셨다시피 이 서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 위에 검정색 바가 슬라이드 되면서 출력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처럼 만들어 주려면 이 서브 메뉴를 이 상단으로 숨겨줘야겠네요. 위치를 좀 변경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서브 리스트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주고요. 높이 값과 탑 값과 레프트 값을 설정을 해줌으로써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탑 값을 마이너스로 줬기 때문에 이 위로 숨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이 부분에서 탑 값을 주지 않고 확인을 해 본다면은 이러한 식으로 앱솔루트와 레프트 값만 적용이 된 상태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탑 값을 30픽셀만큼 주도록 하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해주도록 이렇게 디스플레이 농값으로 해서 요소를 완전히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위로 숨기도 했고 디스플레이 농값으로 아예 숨겨지기도 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서브 메뉴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장 마지막으로 이 X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X라는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마크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클로스라는 클래스로 적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요. 이렇게 클로즈라는 A 요소가 있다면 그 A 요소에 마우스 오버가 된다면 해당 텍스트의 컬러 값과 백그라운드 색상 값을 투명색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이 X 요소에 마우스 오버를 할 때 이렇게 붉은 색상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오버에 대한 내용을 지정을 해주셨다면 이 클로즈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숨겨져 있던 상태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숨겨져 있는 상태로 설정을 해줬다가 이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하고 서브 메뉴가 상단으로 슬라이드 될 때 그때 이 부분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클로즈라는 X표를 디스플레이 농값으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세로 고침했을 때 X표가 없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CSS 적용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 그리고 이 X 표시를 기본으로 해서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은 이 메인 메뉴에 대해서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적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 메인 메뉴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이 상단 바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브 메뉴를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각각의 메뉴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변화를 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없애주었던 이 X 표시 있죠? 그 부분의 내용도 한번 만들어 줘야겠어요. 즉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디트 플래스로 먼저 오셔가지고 이 스크립트 내부에다가 이러한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먼저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메인 리스트 내부, li 내부, 메인 링크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에 실행될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각각의 메인 메뉴 리스트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아까 없애줬던 그 클로즈 X표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다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셀렉터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클로즈라는 클래스가 있다면으로 해서 셀렉터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 클로즈를 출력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fade in 함수를 사용해서 서서히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세로 고침하고 마우스 오버를 하는 순간 여기 오른쪽 이렇게 X표 부분이 생성이 되었죠? 다시 한번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한 순간 이렇게 페이드 인 메소드로 인해서 내용이 자연스럽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클로즈라는 내용을 먼저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 오버된 메뉴 리스트들에 대해서 약간 액티브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디스라 함은 우리가 마우스 오버를 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A 링크 내용이 되겠죠. 자, 이 A 요소에다가 이렇게 add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로 추가를 해주셨다면 클래스가 적용받을 그런 CS 내용 또한 적용을 해주셔야겠어요. 해당 셀렉터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될 거고요. 메인 리스트 내부에 li 내부에 A 요소들 중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A 요소에 대해서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와 컬러 값을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 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해당 마우스 오버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색상과 컬러가 변경이 되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메뉴가 액티브한 클래스라는 적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음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얘도 액티브라는 클래스라는 적용을 받고 얘도 액티브라는 클래스 적용을 받고 얘도 액티브라는 클래스 적용을 받게 돼요. 얘도 이렇게 되면은 현재 마우스 오버되고 있는 이 요소를 변화시켜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값을 더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액티브 값을 주기 전에 모든 A 요소에 대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 값을 없애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요소에 대한 액티브 값이 사라지고 해당 그 요소에만 액티브 값이 남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세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이렇게 액티브가 적용이 되었고요. 다른 요소에 마우스 오버하면 해당 요소에만 이렇게 액티브 값이 적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해주는 것과 이 X 표시에 설정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이 상단 메뉴를 뽑아와야겠죠. 자,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서브바에 대한 내용을 높이 40픽셀로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값의 이 서브바는요, 10픽셀만큼의 높이였습니다. 10픽셀만큼의 높이였는데 현재 여기서 40픽셀로 지정을 해주고 있죠. 세로 고침해서 볼까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한 순간 높이가 10픽셀에서 40픽셀만큼 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서브바라는 이 자체는 그냥 우리가 바탕화면 서브 메뉴의 바탕 화면으로 사용을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브 메뉴 내용이 함께 출력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서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숨겨줬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서브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fade in 메소드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siblings라는 메소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siblings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개체의 형제 요소를 찾아주는 함수예요. 여기서 적용받는 디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링크였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 메인 링크의 경우에는요, 이 li 요소의 바로 하위 자식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적용된 이 서브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li 요소의 바로 하위 자식 요소죠. 그래서 트리상 구조상으로 보면 이 부분의 내용과 이 부분의 내용은 같은 자식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블링스 메소드를 통해서 동급의 자식 요소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서브 리스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fade in 함수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세로 고침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렇게 상단으로 서브 메뉴가 출력되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적용해 주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다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해당 메뉴의 서브 메뉴가 출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각각의 메뉴들이 중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까와 비슷하게 이러한 식을 하나 더 붙여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모든 서브 메뉴를 숨겨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당 메인 리스트의 서브 리스트만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전반적인 메뉴 출력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출력된 서브 메뉴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다시 숨겨줄 거냐, 그 부분을 지정해 주는 부분만 남았죠. 자, 우리는 이 X 버튼의 클릭을 통해서 이 각각의 서브 메뉴를 숨겨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아닌 이 클로즈라는 요소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가 적용이 되어야겠죠. 자, 그 부분을 마저 진행을 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에디트 플러스 들어오셔서 이렇게 클로즈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다면 이 클로스라는 요소에 대해서 클릭이 됐을 때 이 해당 함수를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마우스 오버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출력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클릭 이벤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자, 가장 먼저 뭐부터 꾸며줄까요? 자, 이미 지정되었던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없애주는 부분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클로즈에다가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메인 링크에 적용이 되었던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리무브 클래스를 통해서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X표를 클릭을 하면은 적용되었던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삭제가 되면서 이렇게 본래의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액티브라는 내용을 모두 삭제를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페이드 인 함수를 불러왔던 이 서브 리스트 있죠. 이 서브 메뉴에 대해서 다시 페이드 아웃 함수를 삭제를 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 주면 되겠죠. 서브 리스트에 대해서 페이드 아웃 메소드를 적용시켜 주고 있네요. 자, 새로 고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서브 메뉴에 대해서 이 X 버튼을 눌렀을 때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메뉴가 사라졌다면 그 다음 이 서브 바에 대한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 주어야겠죠. 약간은 높이 40만큼 줘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애니메이션을 주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부분은 높이가 10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 부분 똑같이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온 다음에 높이값이 40픽셀이 아닌 10픽셀로 높이값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왜 10픽셀이냐? 이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값으로 이렇게 높이를 10픽셀로 지정을 해줬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본래의 서브바의 높이로 돌아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 할 것이 바로 이 X 표시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 X 표시는 초기 값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클로즈라는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없애주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과 똑같이 여기도 페이드 아웃으로 없어지도록 만들어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로즈 내용까지 모두 삭제를 시켜주도록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초기 화면에서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이렇게 X값이 나타나고 상단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 그리고 액티브 클래스로 인해서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컬러가 적용이 되었었죠. 이번에는 이 X값을 눌러서 상단 서브 메뉴가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액티브라는 클래스도 삭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X까지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브 메뉴가 상단에 숨어져 있는 그러한 실용적이고 공간 절약적인 그런 메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해본 메뉴를 제가 만든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넓이나 높이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메인 메뉴나 서브 메뉴의 배치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색상을 확 반전을 시켜서 아주 다른 메뉴의 이미지로 꾸며본다거나 뭐 그러한 작업을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무엇도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멋진 메뉴와 웹사이트를 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Query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뉴를 만들어 볼 때 조금 실용적이게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아코디언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이 이번 시간에 실습을 해볼 완성작인데요. 현재 두 개의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로 구성된 메뉴에 클릭 이벤트를 했을 때 각각 서브 메뉴가 출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이 기존 내용이 접히고 새로운 서브 메뉴들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이고요. 이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과 다른 점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 이벤트로 이렇게 메뉴와 서브 메뉴들을 출력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오른쪽에 이 마우스 오버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함에 따라서 메뉴들이 펼쳐지고 서브 메뉴가 출력되는 그러한 형식의 내용의 메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메뉴네요. 이러한 메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붙여 넣어줬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all이라는 아이디로 해서 모든 내용을 전부 감싸고 있는 div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내부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꾸며줘서 내용을 잡아주고 있어요. 사실상 테이블을 이용한 레이아웃 잡는 거는 웹표준에 조금 어긋난 일이지만 우리는 이 페이지 자체를 그냥 실습 용도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테이블로 잡아준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테이블 내부에 하나의 줄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메뉴들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T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부에 이렇게 div로 감싸주고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형태를 나타내주는 내용 이렇게 H3 요소로 제목글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p 태그의 경우는 자, 여기서 아까 보셨던 메인 1, 2, 3이 되는 메인 메뉴 리스트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바디라는 클래스로 묶여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내부에 이 각각의 A 요소들이 서브 메뉴의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아래의 서브 메뉴 이 세 개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서브 메뉴를 바디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로 묶어주고 있고요. 총 이렇게 해서 3개의 메인 리스트가 만들어지도록 지금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적인 메뉴를 이 아래에 메뉴 2번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개의 메뉴 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구성해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새로 고침했을 때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두 번째 메뉴가 되겠고요. 이렇게가 첫 번째 메뉴가 되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블 요소에 TD 요소를 구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따로 플로트 레프트나 인라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로로 정렬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조금 적용을 해 주셔야겠죠. 가장 먼저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모든 요소에 대해서 마진형, 패딩형으로 여백을 삭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백이 사라짐과 동시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바디 내용에 대해서 폰트 내용을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폰트 사이즈와 글꼴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보실 내용이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div all이라는 아이디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 중앙 정렬을 좀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넓이를 지정을 해주시고 마진 좌우 값을 오토로 지정을 해주심으로써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300픽셀만큼의 너비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손쉽게 H3 요소 각각의 메뉴에 들어있는 이 제목글 요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폰트에 대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에서 보시면 폰트가 변경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목글 요소와 이 메뉴가 될 이 아래 요소들이 너무 딱 달라붙어 있길래 제가 바로 이 마진 바텀이라고 해서 20픽셀만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아래에 20만큼 좀 여분이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제목글에 대한 요소를 간단히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메뉴 한 통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 1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넓이를 150픽셀만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를 사용해서 왼쪽으로 딱 붙게 정렬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요만큼이 이 메뉴 1번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이 메뉴 2번은 150픽셀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고요. 이 요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메뉴를 한번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별다른 티는 안 나지만 이 메뉴 2번에 대해서 넓이가 150만큼 아마 지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얘도 왼쪽으로 바로 정렬을 해 주었고 얘도 바로 정렬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두 메뉴 사이에 여분 공간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 2번에 대해서 이 왼쪽으로 마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진 레프트 값을 사용해서 서로 20픽셀만큼 떨어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준 상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여기 헤드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메뉴의 메인 리스트들이 모두 헤드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1번 메뉴뿐만 아니라 2번 메뉴에서도 동일하게 헤드라는 클래스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렇게 백그라운드 설정과 컬러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서브 리스트가 아닌 메인 리스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적용이 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내부가 너무 여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패딩 값을 하나 적용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좀 넉넉한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P 요소로 꾸며 줬었어요. P 요소에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할 때 이런 모양이 생겨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 포인터의 변화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라는 커서 값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새로 고침하셨을 때 마우스를 오버했더니 손가락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헤드 부분, 메인 메뉴의 이 리스트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바디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서브 메뉴들에 대해서도 좀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리스트들은 이 A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 우선 이 A 요소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블럭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A 요소 같은 경우에는 inline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일렬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블럭 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로 고침했을 때는 이렇게 세로 배열로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밑줄이 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밑줄을 삭제시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위에 헤드 부분에서 적용을 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상과 컬러도 역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내부 여백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패딩 값에 대해서 약간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단으로는 3픽셀, 아래로는 3픽셀, 그리고 왼쪽으로는 10픽셀만큼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넉넉한 형태의 서브 메뉴가 만들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서브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컬러 값이 변경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세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오버를 할 때마다 색상이 변경되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있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연결된 헤더와 바디 요소냐,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두 번째 메뉴의 요소가 되느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약간의 여백을 넣어줘서 아까 그 부분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헤드 부분에다가 이렇게 상단으로 1픽셀만큼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 1번에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가 한 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가 한 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보기가 편리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정을 해주셨다면 모든 디자인적인 요소는 끝이 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보셨던 그 완성본처럼 이 부분의 서브 메뉴들은 이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나타나게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초기 값으로는 이 서브 메뉴에 대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이 바디 부분에 대한 서브 내용들은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모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모든 서브 메뉴들은 사라지고 헤드라는 클래스로 지정된 이 메인 메뉴들만 출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초기 값으로 해서 자, 이제부터 클릭 이벤트와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결합된 그러한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 텍스트 부분에서 출력이 되고 있다시피 이 첫 번째 메뉴에 대해서는 클릭 이벤트를 구현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에디터 플러스